첫 번째는 요거 있죠, 요거 십자가 모양 거꾸로 된 거. 예. 십자가 거꾸로 된 거 있죠. 요거. 요걸 한번 보세요. 되시죠? 예. 이걸 일단 보면 이게 자 검은색으로 돼 있죠. 일단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검정색은 뭐냐면 권력, 지배 이런 걸 상징해요. 검정의 의미는 권력, 지배. 내가 뭔가를 지배하고 권력 있고 이런 걸 상징한다. 됐죠 여기까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뭔가 어떤 음흉한 그 수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음흉한 수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보이거나 이렇게 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유혹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꿍꿍이랄까요, 꿍꿍이소 이런 걸 가지는 그런 카드가 검정색 카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십자가가 여기 보면 거꾸로 돼 있지 않나요? 여기? 예,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십자가를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뭐랄까요, 유혹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카드도 이제 펴는 걸 보겠지만 이런 카드가 있으면 꿍꿍이소, 뭔가 유혹, 은밀한 모임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카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꿍꿍이 속이라고요. 꿍꿍이 속. 그렇죠. 숨기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제 카드는 이건 잘 보이죠? 이 사제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수자리는 종교 철학 기억나시죠? 사수자리가 종교 철학이라고. 종교 철학. 별 쏘는 사람이 사수잖아요. 종교 철학.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있으면 지금 목성이네. 4번. 목성 좋다 나쁘다? 좋다. 대길성. 그러니까 모든 면의 행운, 성공 이런 걸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면에 행운이나 성공을 가리켜요. 목성이니까 이걸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단에 별들이 막 있잖아요. 육각별이 있죠. 이 재단의 양쪽에 이 별 두 개가 보입니까? 이 재단에 이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육각별 보이잖아요. 육각별이. 그러니까 이거 완벽을 퍼펙션, 완벽을 의미해요. 완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는 단점이 있어요. 이 카드에 이제 제가 혼자 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카드의 단점은 뭐예요? 다 좋은데? 단점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지. 근데 십자가가 있는데 부처님이 있는? 머리 위에. 머리에 부처님이요? 뭐 부처님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처님도 그런 분도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카드의 단점은 이 사람은 신부님은 사랑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사랑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쥐약이에요, 쥐약. 외로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해.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잘 될까요? 했는데 이게 뽑혔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맞잖아요. 신부님인데.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뭐랄까요? 이 카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이 카드의 이제 하나의 팁을 보면 당신의 지나간 선택들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래서 어떤 성찰, 반성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너의 지나간 어떤 그 선택들을 뭐 해봐라고요? 되돌아봐라. 그래서 반성, 그다음에 성찰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고, 이 카드도 재밌는 것은 붕대가 막 이렇게 손목까지 막 묶여 있죠. 붕대가 감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과거의 손목까지 뭔가 이렇게 감싸놨단 말이에요. 감싸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쌌다는 것은 그런 과거의 사실들 같은 경우를 잘 보듬어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내 사업운이 어떻게 되어 왔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 사업운이 어떻게 되었는데 한 장만 뽑아보세요.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당연히 좋겠지. 근데 이 카드는 그거보다는 우리 교황 5번 교황 카드 타로에서 기억나시죠? 타로를 떠올려 보세요. 5번 교황 카드. 돈 하면 돈이 안 벌린다고 그랬죠. 이 카드는 물론 이제 이 카드 돈을 안 벌리진 않는데 이 카드는 사람을 먼저 챙겨라. 내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면 돈이 따라오는. 그러니까 5번 교황 카드하고 똑같은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이 카드가 그런 그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로 카드 중에 자 써볼게요. 2번, 그다음에 5번, 9번. 자기 생일수가 다 기억나세요? 자기 생일수가 2번, 5번 기억 안 나면 노트 찾아보세요. 이렇게 2번, 5번, 9번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돈 하면 모든 게 달아나는 카드예요. 2번 여사제였죠. 2번 여사제, 5번 교황이었죠. 9번 은둔자였죠. 9번이 은둔자에 있었잖아요. 다음 시간 타로 카드를 가져오셔야겠네. 머리에 기억이 없으시네. 2번 여사제 있었잖아요. 여사제. 5번이 교황. 그 다음에 9번이 은둔자 있었잖아요. 전문가 카드. 이런 카드들은 돈 하면 이렇게 돈이 달아나는 그런 카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회골바가지 막 있는 거. 회골바가지 있는 거. 회골바가지 있는 그림 하나 있을 텐데. 보이시죠?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 카드는 일단 어떤 카드냐면, 자, 보세요. 돌로 된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돌로 된 암산이에요. 무슨 산? 돌로 된 암산이라고. 돌로 된. 그 암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책 읽고 있어요. 맞죠? 그림 쉽잖아요. 여러분이 그 심볼론 카드는 타로 카드보다 상징이 더 적어요. 딱 보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가 보여요? 중요한 게 뭐가 보이냐고. 해골 말고. 아니 해골 말고.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모래시계.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한번 가려면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인내심, 펄스비어런스라고 하죠.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카드고요. 또 책들이 많이 쌓여 있죠. 책들이 이렇게 이제 막 여기 그 모래시계 밑에 막 몇 권이 쌓여 있는데 여기 이제 2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2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한자도 보면 나무 목자 2개 있으면 나무 딱 2개 있는 수풀이 되잖아. 맞죠? 네. 그다음에 나무 목자가 3개가 되면 삼림이 되죠. 네. 한자 보면 근다니까? 나무 목이 2개 있으면 수풀 님자고 나무 목이 3개면 삼림 삼자예요. 삼림이 뭔지 알죠? 숲이 아주 우거진 게 삼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무 2개 이것처럼 책이 2권밖에 없네 이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책이 많이 쌓여있다는 건 뭐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어떤 사람은 그냥 책만 쌓아놓고 그렇죠? 그 책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만 다 이렇게 꼽아놨어요. 되게 좋은 거 맞네 했는데 뽑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왕관이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죠. 네. 그럼 뭐 어렵지 않아. 어려움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관이 점선으로 돼 있으니까 왕관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왕관을 못 쓰는 카드예요. 그렇죠. 그림의 떡. 파이 인 더 스카이. 영어로 파이 인 더 스카이라고 해요. 하늘의 초코파이. 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라는 걸 영어로 진짜 이렇게 써요. 파이 인 더 스카이.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그리고 이제 이 카드는 그 오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성이에요, 토성. 그러니까 토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연된다고 그랬죠. 고독의 행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토성은 지연되고 고독의 행성이라고 아시겠죠? 토성이 뭐라고요? 딜레이 되고 고독의 행성. 그래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사람은? 많아요. 예, 대용성. 고독의 행성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카드는 이제 팁을 준다면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인내하라 이런 카드예요. 네 운명을 뭐해라? 받아들여라,
인내하라 이런 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토성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광대가 나오는 요 카드가 있어요. 요 카드. 요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카드 보이죠? 광대가 이렇게 뭐 짊어지고 네. 이렇게 가는 그 카드인데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노예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광대인데 광대는 예전에 노예였잖아요, 맞죠? 되게 천민 집단이었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광대는 천민 집단이었다고, 천민 집단. 근데 이 광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같은 거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의 책임감을 어때요? 회피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광대를 클라운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CLOWN 하나 써놓으세요. 클라운. 여러분 피에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 피에로 맞죠? 피에로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영어로는 클라운이라고 해요. 클라운. CLOWN. CROWN은 왕관이고 CLOWN 광대. 아시겠죠? CROWN은 크라운 왕관이고 CLOWN은 뭐라고요? 광대 카드. 클라운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이나 노예의 상태에서 뭘로 가냐? 떠나니까 뭐가 되겠어? 민간인, 자유인이 되는 카드예요. 맞죠? 아, 그렇지 않나요? 얘가 지금 왕 밑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예쁜 짓 하고 하다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자유인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 카드 그래서 뭐냐면 이 카드의 상징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나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틀, 생각이 변화함.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가치관이나 기존의 틀, 생각이 변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많이 쓰긴 쓰죠? 응? 패러다임이 뭐예요? 이해하죠? 패러다임 영어로 이렇게 써요. PARADIGM인데 G가 발음이 안 됩니다. 이거 발음하는데 뭐 패러디금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들어는 보셨죠? 근데 패러다임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죠? 아, 뭐라고요? 변화? 변화는 아니고 준거의 틀이라고 부르요. 준거는 기준하고 비슷한데 내가 생각하는 준거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필 지우개 패러다임의 변화니 맞죠? 연필에 지우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필에 또 십자 드라이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걸 패러다임의 변환이라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패러다임의 변환. 이 준거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지팡이가 있는데 여기 지팡이를 쥐고 있잖아요. 못 적으셨어요? 네, 이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약간 이게 Y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 Y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러니까 우리 매달린 사람도 창의력이었죠. 기억나죠? 핸드맨. 매달린 사람이 창의력 있지 않았어요? 아, 타로 다 잊어버리셨네. 매달린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의력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런 카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창의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력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런 맥락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는 이제 그 물병 자리가 있고 이 천왕성 요 이야기를 아까 안 했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화성이었죠. 화성. 여기 점이 있잖아요. 네. 요게 천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천왕성 제가 그렸잖아요. 네.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억나죠? 제가 시작할 때 네. 이거 했었는데 이렇게 네. 요걸 이렇게도 그려. 이거 어. 이렇게도 그려. 이거 왜 화성에 점이 찍혀지게 아니라 천왕성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천왕성이라고 천왕성. 천왕성의 그 의미를 또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물병 자리에 지금 천왕성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그 우리가 뭐죠? 그 천왕성이라든가 해양성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천왕성 같은 경우에 상징은 변화해라, 자유로워져라 이런 걸 의미해요. 천왕성은 변화해라. 또 뭐예요? 자유로워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천왕성은 변화해라, 자유로워져라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맥락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찾고 달린 여자가 있죠. 이렇게 이 그림 보여요. 이거 요거를 찾고라고 그래. 찾고 틀 여자들이 이렇게 매는 그런 틀 있잖아요. 그 찾고라고 그래. 찾고 달린 형벌대라고 그래. 찾고 달린 형벌대. 우리가 요 카드 안 보여요? 요 카드? 다시 보여주세요. 이 카드 제가 아까 없었어요? 이게 여자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뒤에 예. 있고 강아지 있는 거. 예. 형벌. 그러니까 이걸 찾고 달린 형벌대라고 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렇죠. 그걸 찾고 그러니까 칼 찾다고 그러잖아요. 칼 찾다. 우리나라에서는 칼이라고 하잖아요. 찾고 달린 형벌대라고. 찾고 달린 형벌대라고 하는데 이 카드는 지금 보면 화성이 있고 수성이 있죠. 여기 왼쪽에 아래 왼쪽에 화성 보여요? 네. 옆에 수성 그 안테나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화성이 수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카드는. 재밌는 게, 자 봐요. 화성은 흉성이다, 길성이다. 흉성이다. 이 수성은 중성이라고 그랬죠. 화성이 중성을 깨뜨렸어. 맞죠? 자, 그래서 써보세요. 자, 써보라고요. 화성이 중성을 깨뜨리면 구설수가 따른다. 화성이 수성을 깨뜨리면 뭐가 따라요? 구설수가 따른다. 화성이 수성을 깨뜨리면 구설수가 따르는 카드. 특히 이제 여기 개가 한 마리 보이죠? 개가 보이잖아요. 이 개가 구설수 카드예요. 개가 있으면 구설수 카드입니다. 잡고 달리. 그래서 이 카드는 누군가를 험담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되겠죠? 험담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카드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유니버설 카드에서 18번 카드가 구설수였잖아요. 기억나요? 유니버설 타로에서 18번 카드가 달 카드였잖아요. 네. 달 카드가 구설수였잖아요. 강아지가 지금. 예, 유니버설 타로에서 그게 이제 그 달 카드가 구설수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찾고 그에 있는 그런 달린 형벌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제가 아까 거기에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에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리면, 자 봐요. 우리가 달부터 좀 몇 개 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달 카드는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여성을 의미한다고 기억나죠? 네. 근데 달 카드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뭘 의미하냐면, 이건 상징적으로 합니다. 융통성.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융통성이 좀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융통성이 좀 뛰어나요. 남자들보다는. 그 다음에 요 태양은 자존감을 상징해. 태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자존감을 상징해. 그 다음에 수성. 제가 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뭐 바로 그때 이해 안 되면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 수성은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할까요? 잘 가르치고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가르치고 똑똑하면 똑똑함. 수성은 똑똑해. 똑똑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 토성 기억나죠? 이렇게 생긴 거? 토성. 토성은 뭐였더라? 토성? 끈기. 야, 흉성인데 끈기. 토성은 실현인데 이 끈기가 강해요. 토성의 사람. 뭔가를 되게 느끼하기 때문에 끈기가 강한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자같이 생긴 거 목성. 이거는 종교 철학. 또 관대함.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종교 철학과 써보세요. 관대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종교 철학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종교 철학과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중에 또 이런 카드 있죠. 이게 칼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칼이 이게 중간에 칼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좀 남녀 사이. 요거 좀 설명.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천칭자리가 있고 화성이 있잖아요, 맞죠? 여기 천칭자리 이제 그림을 아직도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양자리, 뭐 금성, 화성, 천칭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지금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여러분이 딱 볼 때 그냥 딱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네.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우리가 불일치 카드라고 그래요. 불일치 카드라고 하는데 관계가 깨지는 카드예요. 관계가 깨지는 카드. 자, 불일치 뭐라고요? 관계가 깨져. 왜 관계가 깨지냐? 일단 칼을 땅에다 박아놨죠. 칼을 땅에다 박아놨죠. 이 칼은 뭘 의미하냐? 이성을 의미해. 이성. 감성과 이성할 때. 자, 칼은 뭘 의미한다 써놓으세요. 칼은 이성을 의미한다. 이성. 칼은 이성을 의미한다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여기 보면 왼쪽에 잘 보세요. 왼쪽에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여자가 뭘 밟고 있죠. 붉은 장미를 밟고 있지 않나요? 붉은 장미를 밟고 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붉은 장미를 밟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장미를 줬겠죠. 사랑의 표시로. 그러지 않아요? 보통 장미를 갖다 주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를 우리 사이는 끝장이야. It's all over with you. 이런 거죠. I'm through with you. 난 너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어. 너가 끝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I'm through with you가 뭐냐면 난 너가 끝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난 너가 통한다가 아니에요. 사랑의 즐겨. 나는 너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렸다니까. 통과해서 지나갔으면 끝장이 아니에요. 끝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여자의 망토가 묶여 있죠. 여자의 망토가 묶여 있죠. 꼬여 있는 여자의 마음이에요. 꼬여 있는 여자의 마음. 꼬여 있는 여자의 마음.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사회하고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자, 누가 계약을 한다.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계약 X죠. 또 회사에 가면 부하 직원이 속썩이겠어, 안 속썩이겠어요? 속썩이죠. 자,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1대1 써놓으세요. 1대1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카드예요. 자, 1대1의 관계가 뭐 하는 카드라고요? 비틀어지는 카드. 1대1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카드라고. 무슨 말 이해가죠? 네. 그 남녀의 꼭이가 이건 꼭 남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1대1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틀어지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흡혈귀 모양 된 거 하나 있죠? 흡혈귀.
흡혈귀 있잖아, 흡혈귀. 박쥐.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흡혈귀죠. 피 빨아먹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엄청 굶주렸어요. 이 드라큘라가 아주 굶주렸다고. 베리 헝그리죠, 베리 헝그리. 그렇죠? 너무 굶주렸어. 너무 굶주렸어요. 이 카드는. 자, 그러니까 너무 굶주려서 흡혈귀가 그래서 이 카드는 이 카드를 이제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뭐 돈 같은 것이 이런 게 굶주렸다는 의미니까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돈 문제도 깨죠.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도 깨지는 카드고 또 이 카드는 특히 여기 보면 붉은 행성이 하나 보이죠. 이 위에 붉은 행성 보여요? 네. 이건 모르면 재앙을 의미해요. 재앙이 뭔지 알죠? 네. 안 좋은 거.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뱀파이어, 우리가 이제 흡혈귀를 뱀파이어라고 하잖아요, 맞죠? 뱀파이어, 영어로 뱀파이어가 VAMPIRE, 뱀파이어가 흡혈귀라는 뜻인데 이 카드는 아주 막 이제 자기가 막 그 뭡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박쥐 같은 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위에서 박쥐가. 그래서 이 카드는 물어 뜯기고 싶은 흡혈귀예요. 그냥 흡혈귀가 아니라 물어 뜯기고 싶은 흡혈귀 이렇게 써서 물어 뜯기고 싶은 흡혈귀, 물어 뜯기고 싶은 흡혈귀 이렇게 써서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카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위험한 관계죠. 이 관계로 뭐 어떤 내가 동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되게 위험한 관계고 붉은 행성이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에 팁을 준다면 그런 위험한 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험한 관계에서 피해라. 그렇죠. 위험한 관계에서 피해라.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을 어떻게 하겠어? 손을 떼야 돼. 그러겠죠. 그 관계 자체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카드는 이 흡혈귀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굶었어. 근데 이 굶은 흡혈귀한테 박쥐들이 피 빨아먹으려고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굶은 흡혈귀한테 요 박쥐 얘네들이 막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무슨 말이지? 주객이 전도됐죠. 흡혈귀가 피를 빨아먹어도 시원찮은데 이 박쥐들이 막 와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끊어내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콘 카드 지금 보이시죠? 유니콘 카드 좀 설명드릴게요. 유니콘 카드 있나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유니콘 카드는 일단 여기 보면 화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처녀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화성. 그래서 일단 이 카드는 자, 이렇게 써서 이 카드는 자 뭐라고요? 예, 그럼 요 카드는 자 보세요. 요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카드 딱 보면 뭐 생각나요? 이 카드 보면 유니콘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이게 이 카드가 뭐냐면 봐봐요. 잘 보세요. 유니콘은 좋은 거예요? 좋은 동물이 나쁜 동물이에요? 좋은 동물이죠. 그러면 좋은 동물인데 이 남자가 유니콘하고 처음에는 화해를 한 거야. 화해를 했다고 화해를 했는데 유니콘이 너와 나 이제 화해했어 하고 여기서 이제 물 마시고 있죠. 물 마시려고 하여튼 물 마신 건 아니고 물 마시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창으로 막 이게 얘를 쏘려고 하죠. 자, 뒤통수 카드예요. 뒤통수 맞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는 카드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는 카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사냥꾼은 왜 이 유니콘한테 가느냐? 너 이거 빨리 자백해. 그러니까 사냥꾼의 입장은 너 자백해. 이런 의미가 있어. 네가 뭐 나한테 뭐 잘못된 거 자백해. 이런 의미가 있고, 유니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부의 공격을 조심하라. 외부의 공격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 외부의 공격을 조심하라. 이렇게 써보세요. 뒤통수 맞는 카드. 외부의 공격을 조심하라.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누군가와 어떤 삶에 있어서 막 이간질되거나 이럴 때 이 카드가 나올 수가 어때요? 있다. 이간질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되게 잘해줬어. 얘가 설마 나를 치겠어?
우리가 그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그램 되게 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산에 간 사람 대부분 그래. 친구나 이렇게 믿고 맡겨. 내 돈을 통장을 믿고 맡겨. 했는데 어떻게? 얘가 갖고 도망가 버려. 맞나요? 그래가지고 다 털려갖고 산에 와. 물론 이제 자기 돈이 있어서 이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 이제 그런 걸 좀 뭐랄까요, 나쁜 걸 느끼고 산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선생님, 카드 예. 이 아래 것들은 좀 화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화성은 나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지금 잘 보셨어요. 화성은 그러니까 밑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위에는 이게 이제 그림이 그 이야기 제가 강의에다 안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그림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별자리예요. 여기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게 두 개가 있고 밑에 두 개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은 별자리고 밑에 있는 게 별이야. 밑에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요? 밑에 있는 게 다 별이라고. 그래서 별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화성이나 토성이 있고 또 좋은 행성이 밑에가 있어. 그러면 부딪혀 안 부딪혀? 아니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행성이 이렇게 화성이 있는데 만약에 금성이 있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카드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카드를 좀 이 카드는 찾기 쉽겠죠. 이 남녀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카드 있죠. 그거랑 설명드릴게요. 남녀가 있었는데 마주보는 예, 올루드. 예, 그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예, 그거. 밑에 깔고. 남녀가 있는데 그 카드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잘 보이죠? 네. 다른 걸 못 찾는데 이건 잘 찾네. 그래서 이 카드는 해놨던 거라. 에로스 카드인데, 자 에로스 카드인데 자 보세요. 이 카드는 에로스 카드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카드는 일단 뭐랄까요? 되게 일단 쿠션도 있고 되게 문란한 차트라고, 이게 이제 문란한 차트라고 보통 이걸 문란하다는 말이 뭔지 알죠? 문란한 차트인데 되게 성적으로 문란한 차트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차트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화성하고 또 금성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화성, 금성 뭐 이렇게 있어갖고 얘네들이 그 뭐랄까요?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남녀가 딱 있다고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 뭐냐? 붉은 장미죠. 여기 보면 장미가 쫙 옆에 있죠,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과일도 있죠. 바구니에 과일 있잖아요. 풍요로움. 과일은 뭘 의미한다?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쿠션이 하나 있죠. 밑에 보니까 빨강색. 이거는 육체적인 안락함. 편안하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큐피드가 하나 있네.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드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당연히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인데 뭐다? 성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플라토닉이 아니고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카드는 무슨 카드냐? 바람 피는 카드예요. 바람 피는 카드. 네, 바람 피는 카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 부인이 있거나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거나 이럴 때 나오는 카드예요. 바람 피는 그런 카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그렇게 해서 좋은 카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육체적인 사랑의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십자군 이거는 잘 찾아보세요. 시간 될 때까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시 이야기 좀 하고. 십자군은 찾겠죠? 막 넘기면 나올 거예요. 지금 78장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카드를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강의한 것들 밑에다 꼽아 놓으세요. 네. 그 말 이해가죠? 헷갈리니까 밑에 꼽아 놓고. 이거예요? 예, 이거 십자군. 자, 이게 십자군 카드인데, 자, 이 십자군 카드예요. 자, 이 카드는, 자, 보세요.
자, 지금 화성이 목성으로 가죠. 밑에가 화성하고 이게 밑에 안 보이는데 사자예요, 사자. 여기가 사자라고, 목성이라고, 목성. 발굽이 안 보이는데 사자예요, 사자. 목성. 됐나요? 화성이 목성으로 가네. 화성이 목성으로 가고 있어요. 화성은 흉성인데 목성은 원리 원칙을 따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카드는 그 화성이 목성으로 가니까 폭력이 있겠죠, 당연히. 십자군이 지금 왜 가고 있어요? 사람 죽이러 가는 거지. 맞죠? 폭력, 다툼, 열정도 있겠죠? 폭력, 다툼, 열정을 상징. 폭력, 다툼, 열정을 상징. 자, 그러니까 이 카드를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카드는 뭐냐? 이렇게 써보세요. 나의,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카드. 자, 뭐라고요? 나의 승리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카드. 우리가 소방수하고 장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장님이.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는데 장님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물불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카드의 팁은 뭐냐? 너의 신념대로 행동하라. 딴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말고 너의 신념대로 행동하라. 자, 다시요. 뭐라고요? 너의 신념대로 행동하라는 카드. 내가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들어도 될까요? 이거 나왔어. 듣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카드. 너의 신념대로 행동하라. 이런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됐죠? 보세요.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 메이저랑 이런 게 없어서 복잡하긴 한데 이 카드는 읽는 게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타로에 비해서 상징이 많지가 않다고. 심플하잖아. 이건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예, 심플하죠. 맞아요. 심플론인데 심플해요. 자, 심플 카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돌멩이에다가 칼 꼽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돌멩이에 칼 꼽는 거. 돌멩이에 칼 꼽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넘기다 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멩이에 칼 꼽는 것은 자, 보세요. 밑에 화성 있고 토성 있죠. 오자 같은 건 토성이라고 그랬죠. 오자 같이 생긴 게 토성이잖아요. 여기 화성이 있고. 자, 그러니까 토성은 지연된다고 그랬죠. 토성은 지연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덤의 십자가 맞아요. 토성은 지연되죠. 그러니까 칼이 뽑히고 잘 보세요. 칼이 지금 뽑히고 있는 거예요? 안 뽑히고 있는 거예요? 예, 칼이 안 뽑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토성이죠. 자, 토성은 뭐다? 지연된다고 그랬죠. 토성은 뭐다? 지연된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봅시다. 이 카드는 결실 없는 노력. 이건 그냥 말로 할게요. 결실 없는 노력을 의미해요. 결실이 없어. 그리고 돌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돌진한다? 무모하게 돌진해. 자, 무모하게 돌진 중 이렇게 쓰세요. 무모하게 돌진 중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이에요. 자, 됐죠? 자,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해? 단지 칼이 필요하죠? 이 사람 지금 단지 칼이 필요한데 안 뽑히는 거예요? 단지 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팁은 뭐냐? 안 꼽히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라. 이런 팁을 갖고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라. 돌아가라는 거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라. 이런 카드인데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요. 이게 안 뽑힌다고 그냥 멈추겠어요? 계속하겠어요? 계속하죠. 그래서 끝까지 이 카드는요. 맡은 바위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카드. 카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군인 정신 들어보셨죠? 안 되면 대기하라. 그렇죠? 뭐 해병대 정신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안 되면 대기하라. 이런 카드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라. 이런 카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좀 한 10장 정도, 열 몇 장 했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요 카드들을 이제 제가 이제 쭉씩 설명을 좀씩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카드를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카드 뽑는 거 이런 것도 좀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자자 한 10분만 더 할 테니까 오늘 제일 처음에 제가 한 게 그 점성학과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 했죠. 복습 좀 할게요. 어스트로노미와 어스트로로지를 설명을 드렸고 10행성 설명 드렸죠. 잘 보세요. 10행성 그 다음에 12별자리 그리고 12별자리가 뭘 주인행성으로 하는지 이런 거 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차트를 보면서 1번 방부터 이렇게 쭉 12번 방까지가 있는데 그 방에 어떤 별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제 차트를 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런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 그 카드 한 11장 정도 했나요? 네. 11장 정도 했어요. 좀 11장 정도 설명을 좀 드렸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가 그 시를 한번 밴드에 보실래요?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안 보셨나?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시가 있어요. 제가 쓴 시가. 그래서 이제 잠깐 시쓰기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 중에서 이제 뭐 시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자 보세요. 시를 쓸 때는 제목 있잖아요. 제목. 내가 제목을 이렇게 뭘 썼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글라이딩을 하다. 그러면 이 제목이 시에 나오면 안 돼요. 말 이해가요? 제목도 시에서는 이 제목도 하나의 시가 돼. 거기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패러글라이딩 하다. 그 제목도 시가 되니까 제목을 똑같이 쓰면 안 돼. 옛날 시에서는 뭐 여러분 그 박목월의 나그네 이런 거 있나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가 막 나오죠. 제목이 나그네인데 그게 옛날엔 통용이 됐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가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시를 쓸 때는 이제 처음에 그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원래 패러슈트 낙하산이라는 뜻이고 이거하고 글라이딩이 합해진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은 아시겠죠? 패러슈트가 낙하산이라는 뜻이에요. 낙하산 이게 이제 패러글라이딩인데 이 태국에 가면 이 산호섬에서 이거 타신 분들 있으시죠? 바다에서 이렇게 딱 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가 쓰다가 이제 이 시는 그것만 쓰면 시가 안 돼. 그걸 쓰고 나서 어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 막 써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어깨에 깃이 돋쳐서 뭐 하늘에 올라가는 게 이런 기분일까? 이게 이제 뭐냐면 거기 써놓은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하등선이라고 하는. 이거 좀 한자 써보세요. 우하등선. 우하등선이 뭐냐면 기두자에 델화자에 오를등자에 신선선자. 그러니까 어깨에 깃이 달려가지고 신선이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귀향을 갔어요. 이 소동파가 귀향을 갔는데 그 귀향을 간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신선세계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깃이 달려서 신선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하등선이라고. 그럼 그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 보면 마지막에 막 어깨에 깃이 막 달린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 보면 그게 이제 이런 우하등선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 말 이렇게 좀 내가 공부를 알면 집어넣고 이제 마지막에는 삶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그냥 내가 낙하산을 타고 뭐 바다를 날았다 이렇게만 쓰면 시가 안 되고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죠. 시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선경후정. 그러니까 뭐냐면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경치. 그다음 나의 감정을 뒤에다가 이야기하고. 이걸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어떤 경치를 막 이야기하고 경치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경치를 이야기한 속에서 나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시 쓰거나 여기 시를 쓰시는 분 좀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래서 시를 나중에 뭐 쓸진 몰라도 이렇게 보면서 읽어가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어차피 또 문학교양학과도 이게 문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하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오늘 증거 안 봐주시네요. 아 지금 오늘 그건 다음에 좀 받을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문자로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밴드에 딴 팀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딱 저희 팀만 하는 거고 그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건 없고. 뭐 질문 없으신가요? 수업은 뭐 알아들으시겠어요? 아, 뭐 어떤 거? 아 이게 뭐냐고요? 무슨 별자리냐고. 아 그거 여기 제가 저 설명드렸잖아요. 염소 이게 지금 별자리 양념. 별자리 사수자리부터 쭉 해갖고 사실 별수자리 한번 찾아보세요. 전갈자리 뭐 해갖고 그렇게 생긴 게 염소. 아까는 매치에 동그라미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거는 달라지니까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지금 좀 어려운 게 이제 행성을 막 그리는 거라든가 그렇죠. 아직 익숙하지 않죠. 행성, 별자리 여기 익숙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별자리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여러분에게 이걸 이게 달자리가 아니고 명왕성 자리예요. 어디 달자리. 동그라미 그거? 네. 그것이 명왕성 자리. 명왕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뭐 달자리도 이제 하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표시가 좀 다르게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달로 보셔도 되고 명왕성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별자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물병 자리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가 어떤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그걸 여러분 뭐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행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아시면 좀 공부하기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러분이 별자리를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게 어려울 거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권영남 아버님이었나? 그분 거를 좀 이렇게 봐드리면서 할 테니까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 당연히. 이게 여러분이 지금 2학기 때 공부하는 거는 1학기 때 타로하고는 좀 달라요. 1학기 때 타로는 그러니까 타로는 또 타로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고 점성학 차트는 심볼로는 또 심볼론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연휴가 다 또 그 다음 주에 9일도 또 보니까 저기 뭐죠? 월요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쉬시고 16일, 16, 23, 33번 연속 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동안에는 좀 리포트도 쓰시고 막 여러분들 리포트 쓸 게 없구나. 보러 가셨습니다. 하여튼 많이 놀러 다니시고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